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수월래 주식시장 최영동 교수입니다. 자, 11월 3주차 주간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마주에 대한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러한 흐름이 이번 11월 3주차 역시 이어지면서 마감하는 한 주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 그리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에 대한 양대 시장에 대한 지수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간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강보합이죠. 플러스 0.07%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플러스 0.07% 상승 마감. 강보합 마감이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5주선 그리고 20주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주간 기준으로 플러스 3.26, 플러스 3.26% 상승 마감하는 그런 이제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답답하죠, 여러분들. 최근에 뭐 테마주에 대한 흐름들이 게임주,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메타버스죠. 이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2차 전지 쪽 움직였고, 그리고 주 후반 들어서는 또 IT 종목군들에 대한 또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면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전혀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코스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8월 달이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정점, 그리고 8월 달에 뭐 좀 지켜주는 듯 하다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면서 20주선을 깨고 나서 지금 60주선에 대한 횡보 구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감도 있을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이익 불투명성, 그리고 뭔가 이제 유동성 회수, 그쵸? 테이퍼링 뿐만 아니고 이제 인플레에 대한 흐름들이 작용이 됐었고,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좀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국 시장 쪽에 대한 뭐 경기 둔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제 경기 둔화,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측면, 매크로적인 측면 자체가 코스피를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한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2900 자체를 하향이탈 시키고 있는 흐름들은 좀 아니긴 하지만 여전히 방향성이 굉장히 좀 모호한 그러한 상태로 이번 주에도 좀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테마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뭐 주 초반에는 뭐 여전히 게임주들,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또 아삼육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게임주, NFT,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시장을 좀 이끌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2차전지 같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후반 들어서는 삼성전자의 투자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서 IT 소재와 장비단 그리고 DDR5 뭐 마찬가지겠죠. 뭐 IT 소재하고 장비 안에 또 DDR5가 또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주요 섹터군들로 부상이 되면서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좀 아름답게 3.26%대에서 끝나지 않았나라는 걸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흐름들을 좀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번 주도 상당히 좀 매매할 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러한 장세가 한 11월 달 장 마감까지, 월 마감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전반적으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코스피 관련된 그러니까 시황과 관련된 그리고 경기와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좀 악재는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인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수급적 측면,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뭐 피크아웃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뭐 이런 이제 다각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내부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시키고 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이 추정치는 상당히 좀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의 순수한 모멘텀들보다는 오히려 외부 변수에 상당히 좀 취약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어요. 못 잡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60주선이겠죠. 네, 2,900. 2,900포인트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하방 경직을 그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스탑이 걸리는 거죠. 하방 경직에 대한 스토리들은 이제 그만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이 이루어지고 트리거를 해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발생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 그러니까 테마주에 대한 그러니까 코스닥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랠리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코스피 쪽으로에 대한 수급 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은 2,900에 대한 쉽게 말씀해서 60선이겠죠. 60선에 대한 지지만 확인이 되어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조금 시장을 좀 관찰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10월 달에 나와줬어도 되고 지금 현재 11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중순 이후 그러니까 후반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 시장에서도 계속 가능성들은 있긴 하지만 언제 되는 거야 언제 되는 거야 이것들을 계속 지금 시장에서는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답답하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만 지금 수급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계속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고 멈춰 있는 시장이고 오히려 빠져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말 기존에 보여줬던 유동성으로 인한 주가의 흐름들은 일단락은 됐다. 그렇다고 되면 시장에 남아 있는 뭐 잔존 유도 수급을 가지고 내가 수익을 최상의 성적을 내야 되고 최상의 수익을 거둬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 들어서는 뭐 게임주 쪽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쵸? 게임주가 먼저 움직이는 시장을 보여줬고요. 게임주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NFT가 또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또 올라갔고요. 뭐 2차 전지 뭐 여전히 실적과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또 새롭게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종목군들이 뭐 OLED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OLED 그 다음에 이제 DDR5 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또 올라가는 순환매가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시장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익을 좀 거두시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을 내가 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은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읽어야 돼요. 트렌드를 읽고 그 트렌드를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쵸? 좀 용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11월 3주차에도 마찬가지로 나와줬다. 그리고 당분간 뭐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11월 4주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들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대응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한 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11월 4주차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번 주에 우리 최용도 추세 추종반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매를 했고 어떠한 성적들을 좀 거뒀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 무방 때 월요일 날 굉장히 좀 강력하게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ISC라는 종목이죠. ISC. 이 종목들을 제가 말씀 좀 드리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 좀 드렸어요. 우리 무방 회원님들한테도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주 후반 들어서 IT 종목군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이미 DDR5와 관련된 종목군들, 기판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그 후주에 그 후반으로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다? DDR5와 관련된 파츠 부분들, 그러니까 소재죠.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종목은 ISC다. 뭐? 소켓. 그쵸? 소켓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판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무방에서 공개를 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오늘 그쵸? 금요일 날 장 막판 들어서면서부터 오전 장서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졌고 그 강한 상승 흐름들이 주 후반까지 이어지면서 그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면서 10.8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고점까지 다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DDR5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요번 11월 3주차의 주 후반의 강세 흐름들이 11월 4주차까지 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자, ISC부터 좀 볼게요. 자, ISC. 자, 우리 회원님들한테 11월 15일입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 11월 15일 날 우리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렸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짜잔 26,900원에서 26,500원까지 매도 29,000원에 50% 매도를 했죠. 네, 매수를 했고 매도를 한 그런 종목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가져가는 거죠. 계속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 좀 보면서 수익을 걷어들이는 흐름들로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번 주 주간 수익으로 놓고만 보더라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종목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을 좀 볼게요. 한컴 MDS입니다, 여러분들. 한컴 MDS예요, 여러분들. 한컴 MDS. 자, 27,650원, 27,000원에 11월 18일입니다. 어제예요, 어제. 목요일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19일 날 어떻습니까? 9시 3분 그리고 9시 14분에 딱 1박 2일 코스로 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얼마에 우리가 수익 실현을 시켰느냐 거의 10%에 육박하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한컴 MDS 차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컴 MDS 5일선 타고 가죠? 5일선 타고 가죠? 거기다가 또 이슈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한컴 MDS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지션이 잡혀 있다? NFT 관련 종목군들 포지션이 잡혀 있다. 다날 위메이드 맥스, 그 다음에 갤럭시 S, 갤럭시 머니터리, 한코 MDS, 그 다음에 서울옥션 이런 종목군들과 위주로 해서 가장 최근 들어서 NFT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시세를 받는 종목이에요. 직전 고점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물량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오늘자 11월 19일 그쵸?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5일선 타고 가는 흐름들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18일 날 음봉에 따라서 이게 상승 음봉이거든요, 이런 애들. 상승 음봉에 따라가면서 오늘자 1박 2일 코스로 거의 10% 가까운 그러한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종목이죠. 예, BH. BH. 세 번째 종목이에요. 예, BH. 자, BH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상승 고가놀이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로 장대 양봉 만들어내주고 이 장대 양봉의 종가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감소가 된다. 이런 패턴들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패턴들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가가 계속 추라이를 하는 거예요. 추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다음 섹터가 과연 뭐가 될까, 뭐가 될까, 뭐가 될까, 뭐가 될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장대공 만들어내주고 주가가 만약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야 된다고 되면 캔들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거든요. 캔들이 밑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NFT, 게임주, 그 다음 메타버스 그 이후에 움직일 종목들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을 하는 와중에서 가능성들을 보면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 뭐요 장대 양봉의 고점 자체를 깨지 않고 소량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받쳐주다가 이슈가 터지기 시작을 해버리니까 대량 거래량 터지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캔들, 이러한 패턴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거 실전 매매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과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어제죠, 어제 목요일 날 음봉대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BH 11월 18일이죠. 오전 10시 17분에 19,900에서 19,700원 분할 매수 그리고 11월 19일 9시 24분에 21,000원에 50% 매도 주문 걸어두세요.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딱 걸어두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21,000원대 최고가 21,000원대 딱 돌파됐죠. 딱 찍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SC하고 제가 첫 번째 수익 실현 시켰던 종목 ISC, 두 번째 MDS가 한컴 MDS, 그리고 세 번째 이 BH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절반 매도 때리고 나머지 절반은 과연 22,000원, 22,500원 또는 고점까지 돌파를 시켜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1월 19일 날 단 금요일 날 하루 만에 지금 세 번째 종목 수익 실현 종목들을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자, 그 다음 네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코세스입니다. 코세스. 코세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말씀 좀 드렸었죠. 코세스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이 플랫폼이 먼저 움직였다. 그러면은 플랫폼을 구현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 쪽에도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선익 시스템, 그리고 코세스, 그리고 선익 시스템의 뭐예요? 모회사라고 했은 동아 엘테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한 종목이죠, 여러분들. 자, 코세스. 짜잔.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네 번째 종목입니다. 3.71.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 얼마까지 움직였어요?
16,350원까지 변동성을 이렇게 크게 보여줬습니다. 16,550원까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거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음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오늘자 금요일 날 보시게 되면 5일선 지지되면서 계속 또 양봉 전환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이 나갔던 게 여기서 이탈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 그러니까 이 5일선을 타고 대량 거래량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약간 변동성을 보여주고 나서 오늘자, 그러니까 금요일자에 양봉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5일선 이탈하지 않고 대량 거래량이 반감돼 버리죠. 그럼 물량이 출회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변동성을 더 위로 봐도 돼요. 더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안전 마진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들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을 증폭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세스도 정말 심플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저희가 11% 수익을 거뒀습니다. 매수한 자리는 여기에요. 매수할 자리는 여기입니다. 매수한 자리는 바로 여기라는 거. 너무 좋죠? 예.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세스 말씀드렸고요. 동아일텍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동아일텍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텍 딱 보시게 되면 여기죠. 11,300원에 50% 매도 수익 실현시켰습니다. 자, 동아일텍 좀 볼게요. 동아일텍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섹터가 딱 움직이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 일제히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에요. 테마주들의 특징. 그리고 시장의 중심주들이 특징이 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익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땅 떼버린다고요. 지 혼자 빵 떼버리잖아요. 이 선익 시스템의 모회사가 어디? 동아일텍이죠. 거기다가 동아일텍이나 선익 시스템 그리고 코세스 같은 경우는 OLED 쪽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자에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쪽도 움직이긴 좋았지만 최근 들어서 OLED 관련된 종목군들 뭐 덕산 테코피아, 덕산 네오로스, 덕산 하이메탈 그쵸?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좋았다고요. 그럼 동아일텍도 마찬가지로 OLED 사업 증착 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사고 그리고 동아일텍의 자회사 선익 시스템이 메타버스로 또다시 한번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아일텍 모회사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목요일날 50일선 그러니까 5일선과 21선에 대한 51선이란다. 두 개를 같이 섞었네요. 5일선과 21선에 대한 골든크로스 나와줬고 오늘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소 조금 이제 차익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아일텍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다른 종목군들이 가격 조정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기간 조정을 보여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애들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절하게 우리가 한 50%가량을 분할 매도해서 안전 마진 확보하고 나머지 물량 들어가지고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금요일 날 우리는 우리 방에서는 네 번째 종목으로 수익 실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C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CK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TCK. 자, TCK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얼마에 샀죠, 제가? 이거 얼마에 샀습니까,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11월 4일날 샀어요. 자, 종가 매수, 분할 매수, 종가 배팅 개념으로 진입. 18만 2천원, 12만 8천원, 12만 8,200원에서 12만 8천원. 2시 48분에 보내드렸던 종목이에요. 종가 베팅을 딱 종가에 사는 게 아니고 종가 무렵에 사는 게 종가 베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대응하실 수 있고 종가 베팅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 다음 날도 중요하겠지만 이 종목이 바닥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자, 보시자고 여러분들. 어떤 흐름들이 좀 나와줬나. TCK. 11월 4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샀어요. 이 자리에서. 음봉 딱 발생되는 날. 그쵸? 양봉 딱 발생되는 날. 거래량 터져버리죠.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딱 터지면서 진행이 되죠. 근데 주가가 밀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 라인 자체를 하향이탈 시키지 않는 거예요. 요 라인 자체를 하향이탈 시키지 않아. 거기다가 또 뭐죠, 여러분들? 반도체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 그럼 계속 가져가는 거야. 별 문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별 문제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오늘 11월 19일 금요일 날 거래량 터지면서 빵! 외인하고 기관애들 쌍끌이 매수. 오늘 외국인들이 12만 6천 주, 기관애들이 2만 7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선점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작은 종목 안 사도 돼요. 그쵸? 이렇게 단가가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14%씩 나와요, 여러분들. 변동성이 14%씩 나온다고요. 저희 매도 가격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저희 매도 가격 한번 볼게요. 얼마에 나왔어요? 13만 9,400원 부근에서 50% 수익 실현. 이런 애들 한 1주 반? 한 2주 가까이 갖고 있어서 14%, 15%씩 수익 내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VIP 회원들과는 딱 몇 종목? 6종목 수익 실현시켰습니다. 6종목.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요번 주 수요일이죠. 요번 주 수요일 날 5종목 수익 실현시킨 영상 제가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11월 19일 딱 이틀 지나가지고 6종목. 그러면 요번 주간에만 단순하게 제가 올려드린 것만 짜잘한 건 이제 안 올렸어요. 아예 2, 3%, 3, 4%뭐 그냥 계속 매매를 해가지고 롤링이 시켜가지고 수익을 내는 종목군들을 다 빼고 차치하고 오늘 수익 종목군 좀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런 종목군들은 매매를 이렇게 했구나 정도를 알려드릴 만한 종목군들은 벌써 11종목입니다. 여러분. 주간에만 한 주에만 더 있죠.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을 빼고 나서라도 11종목 주요 종목들만 11종목입니다. 하루에 평균 2종목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최용동 고수의 추세 추종반에서는 정말 시장에 대한 중심 종목군들, 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미리미리 선점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장중 대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쵸? 시장의 주도주들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시장에서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 그쵸? 그리고 내가 원금에 대한 회복 가능성들, 그리고 시장에서 좀 답답하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내가 방향성을 못 잡겠어, 뭔가 전략들을 못 세우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고민하십시오.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수익 내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다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회원가입 안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S 결제입니다. 1668-4732로 전화하셔가지고 최용동 고수반, 추세 추종반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요거 활용 많이 하시고요. 11월 3주차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상당히 즐겁고 재미있게 좀 마무리를 했다라는 걸 우리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이러한 수익들 그리고 이러한 매매법들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실전 매매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익혀 나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최용동 고수의 추세 추종반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남은 주말 편히 쉬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회원님들과 열심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와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